네, 저희 이제 앞에서 영재학교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영재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실전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처음은 영재학교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학 전형에도 수학하고 과학 성적만 본다고 일단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영재학교에 입학하려면 수학하고 과학만 잘하면 될까? 그게 엄마들이 제일 궁금한 거긴 해요. 엄마들은 또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아니야, 그래도 영어를 볼 거야. 아니야, 그래도 뭔가 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하실까요? 그냥 일단 수학 과학이 중심인 거는 맞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거론하시는 것들이 1단계 할 때 학생부, 생기부를 제출을 하는데 그게 대입과 같이 블라인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해당 과목들만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뭐 세특이라든가 거기에서 뭐 성취도라는 것들이 분명 다른 과목에서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일단 통과해야지 수학과학 중심인 시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평가자가 과연 수학과학만 본다? 라고 하는 건 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제가 생각을 뒤에서 들은 네. 얘기 중에 하나가 영재학교에서 서류 중에 제일 먼저 보는 게 관찰 소견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대체 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걸 좀 그쵸. 많이 보신다고 평가를 한다고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영재고 애들이 뭐 수학과학을 잘해야 되느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수학과학만 잘하면 되냐, 뭐 저는 된다라고 봐요. 아 네. 진짜요? 네. 근데 다만 그런 부분은 있죠. 같은 값이면 다 옹심하다. 아. 네, 수학과학 성적이 월등히 뛰어난 학생이 만약 국어를 못한다, 국어를 진짜 못한다, 그러면 걔를 데리고 가는 게 그게 영재학교의 설립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대입제도 자체가 국어, 영어, 수학, 사과탕까지 쭉 모든 영역을 잘해야지 대입에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어떤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인재들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과학, 영재 같은 수학과학에 특화된 그런 인재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수학과학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다, 그럼 뽑아야죠, 당연히. 그건 맞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월등하지 않은 고만고만한 애들, 그렇게 줄 세웠을 때는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다 옹심하죠. 비슷비슷하게 수학과학을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국어나 사과탐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어떻게 보면 뭐 수학과학만 잘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학과학을 잘 풀었을 때 그 이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아니 이거는 좀 뭐 이해 한 번씩 그 보면은 왜 수학 천재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학 천재들이 수학을 어떻게 풀었냐 이런 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앨런 튜링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 안 풀린다고 이거 들고 가면은 눈으로 쓱 보더니 이거 답은 이거야.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뻥 지는 거죠. 이거 푸는 방식이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는데 두 방식으로 풀어도 답이 동일하게 나옵니까? 방금 두 개 다 풀어본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분 나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둘째는 그 자사고를 다니면서 제일 좌절감을 맛본 게 그거래요. 자기가 한 30분 이상 끙끙 댔는데 영재학교를 떨어졌던 친구한테 나 이것 좀 보여줘.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서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여? 그게 답이? 딱 이러고서 바로 앉아서 자기가 고민했던 거 풀어주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일반고에도 요즘에는 영재학교에서 뭐 결과가 안 좋아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걔네들이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좋은가요? 일단 걔네들이 일반고로 왔을 때 수학과학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이 특히 소홀해요. 그렇게 돼서 재작년에 저희 반
애 같은 경우도 영재 학교를 떨어져서 왔는데 진짜 누가 봐도 지금 두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모든 문제를 눈으로 풀어요. 아, 그러면서 뭔가 애들은 되게 열심히 푸는데 걔는 눈으로 풀어서 되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걔가 일단 일반고에 왔으니까 수능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늘 수능 매달 시험을 치는데 발목을 잡던 과목들이 있어요. 네. 사회? 아니, 사회 아니다. 일단 국어, 이과 담임이었기 때문에 국어였죠. 국어 아니면 한국사. 한국사는 그래도 영어, 요즘은 영어. 뭐 그래서 영향력이 이- 약하니까 예, 그럴 예. 수도 있는데. 근데 예. 국어가 정말 매번 수학은 1등급을 반드시 찍죠. 그런데 국어는 정말 자기하고 안 맞는 문제다라고 하면 4등급까지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상담이나 이런 부분 하면서 애들 보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중학교 때 이제 초반에 그때는 이제 과거 영재고를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쵸. 하시고 다들 의대를 또 생각하시거든요. 그치. 과거 영재고 아니면 순서, 의대. 순서, 일단은 순서. 이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3 때부터 수학과학은 시키는데 국어를 잘 안 시켜요. 그리고 독서 이런 거 좀 뒷전이죠. 그리고 애들도 뭐 수학과학 풀면서 머리 싸매고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또 책 읽으라 그러면 책을 읽겠어요? 안 읽어요. 시간 없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가 학원 보내가지고 수학과학 빡세게 하고 이러면 애들이 무조건 비는 시간은 게임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갔다가 뭐 영재학교로 가면 괜찮은데 일반고로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은 국어에서 먼저 생기고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한국사가 최강으로 약해요. 얘네가. 특히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수능 한국사는 상관이 없는데 내신 한국사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사나 뭐 역사 과목 있잖아요. 세계사나 이게 하나하나 달달 외우기 시작하면은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쵸. 중요한지를 보고 포커스를 가지고 보면은 이게 역사의 흐름대로 딱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책 한 줄도 안 읽어놓고 뭐 고대 뭐 삼국 시대를 갖다가 우리나라 삼국 시대를 갖다가 한국사 책으로 보면 되게 재미없는데 차라리 삼국 사기를 읽던가 뭐 이야기 고려사 뭐 이런 거 만화로 있잖아요. 봐야 돼. 차라리 만화로 보던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귀에 좀 들어가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봐놓고 갑자기 보려 그러니까 이게 안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한국사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일반고를 들어가요. 대표님을 이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 영재 학교에 다니시는 학부모님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걔네들이 영어는 잘할 것 같아? 영어- 라고 저 묻더라고요. 아니, 그랬더니 걔네들 영어 진짜 바보인 애들 많아. 진짜 못해요. 영어 네, 진짜 네. 못하고 제가 예전에 이거는 진짜 들은 얘기 중에 저희 이제 큰애 때 그때 모 영재학교 그 선생님이 왜 우리 학교 애들을 서울대 잘 안 뽑아주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네. 물어봤더니 니네가 너무 영어를 못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많이 시키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2년 후가부터 많이 뽑혔어요. 꾸준히.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국어도 못하고 그리고 아니 못하고는 수학도 아니고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어를 못한 거 아니라 수학에 보여서 떨어지고. 그죠?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아니 영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그 이과 쪽의 영어는요 사실 문과 쪽 영어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쵸. 특정 용어만 좀 눈에 들어오면은 이게 풀어나가는 방식은 되게 쉬운 단어로 엮어놓거든요. 오히려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게 애들한테 이제 그거 독서 시킨다고 이제 원서를 읽혀요. 원서를 읽히는데 오히려 소설이나 뭐 이런 걸 읽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소설이 더 어렵거든요. 아 그쵸. 왜냐하면 그렇죠. 표현의 그 다채로움을 위해서 고치를 시킨다든지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숨은 의미를 밝혀내고 이런 맥락을 갖다가 의식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그게 소설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영어로 읽고 있으니까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절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공대나 아니면 경제학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반복될 뿐이지 그렇게 어렵게 써놓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1학년 때도 분명히 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과 우리과 같은 경우는 영어 그 원서로 진행된 수업을 위해서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같은 나이인데 다 이과 애들 다니는 학교 애들 보게 되면 니네 스터디 같은 거 안 해? 라고 하면 그걸 왜 스터디 하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걸 좀 보라고 했더니 이건 그냥 발문 수준의 영어였기 때문에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과에서는 상대적으로 과학 수학이 영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영어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조금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게 있지 근데 않을까. 확실히 수학하고 과학을 얘네들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리고 영재학교에서 3년 동안 굉장히 심화 과목들을 배우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자사고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자사고에서도 애들이 수학을 잘하잖아요. 얘네들도 수학과학을 잘하는 애들인데 대학에 가면 맨날 좌절을 해서 자사고 애들이 모여서 술을 먹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난 왜 쟤네들보다 안 될까? 그게 1학년 때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많이 겪는다고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수학과학은 천재적인 애들을 못 따라가요. 사실은. 네. 그러면 영재학교를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타고난 영재성이라고 타고난 생각해요. 영재성? 예, 물론 이제 이게 타고난 건지 아니면은 근데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게 개발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뭐 나중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영재성 있는 애들은 뭔 짓을 해도 과거 영재로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각 나타내는 애들이 가야지 아니면은 학교나 본인이나 불행해진다니까요. 네. 학교 설립 목적에서 보면은 타고난 공무원, 애들이 해야 되기는 한데 네. 과연 지금 그 영재학교 입시 체계에서 그런 애들만 뽑히느냐? 아니죠. 그건 그렇죠.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런 연결을 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영재학교를 가려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되게 영재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재원 그 시에서 하는 영재원도 네. 있고 대학에서 하는 영재원도 있고 심지어 그 영재 과정이라고 하나? 네. 각 중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꼭 가야 될까? 또 요즘에 흔히 저기 나오는 그 그린 마더스 클럽이었던 거 뭐 이거 얘기해도 되죠? 네.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쌀벌한 그런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해야만 영재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제가 다니시는 분들 학부모한테 다 했더니 네. 다 공통적으로 그런 뭔가 배우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수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그게 뭐냐면 합격해서? 거기에서 도움됐던 건 분명히 있대요. 네.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다녀라라고는 얘기한대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엄마들의 커뮤니티. 아, 영재원에서 애들이 배우는 과정보다 어머님들을 통해서 어떤 학원 정보라든가 네.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얻는 게 이게 다른 곳에서 얻을 수 그러니까 없는 엄마들 것. 좋으라고 예, 예, 예. 엄마들 양질의- 좋으라고. 그게 네. 확실히 있대. 이걸 제일 우선순위로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했던 게 일단 영재 학교를 가려고 하면 자소서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스토리는 있어야 되는데 네. 영재원을 가지 않고 단순히 영재 학급 활동만으로는 네.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뭐지 그런 스토리를 혼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의미는 없겠는데 그게 참여하는 혼자서 것만으로도 그 스토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추천한다라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 영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수학 또는 물리학 그쪽은 조금 거리감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그 학문적 성질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IT 쪽, IT 쪽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코로나 나우 만든 친구들이 사실은 중학생이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저는 지금 걔네들이 어디를 갈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카이스트를 갈까 아니면 서울대를 갈까? 서울대 가자. 등급은 몇 등급을 가지고 갈까? 내신은 얼마나 나올까? 아니면 전형은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갈까? 뭐 아니면 학교에서 그 대학들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할까? 좀 의대를 갈 궁금하긴 수도 해요. 있어요. 의대를 간다. 그럴 수도 있겠죠. 성적이 잘 나오면 의대를 갈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의 특성상 의대를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뜻이 강하면 갈 수 있어요. nep시든 그쵸? 부모님의 영향이 더 크니까요. 근데 의대는 그렇게 가기 힘들 것 같아서. 아 진짜? 여기서 내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의대에서도 좀 그럼 좀 유별난 애들을 또 좋아하기도 선호하더라고요. 해요. 일정 부분 음, 이상을 그렇죠. 뽑으니까. 그건 결국은 영재원을 네. 필수는 아니지만 가서 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편리한 점은 많다. 혼자 할 수 있으면 굳이 갈 필요는 없다. 거기에서 좀 스토리에서 실험을 되게 많이 써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 실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실험 기기들이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영재원을 가면 좀 약간 양질의 어떤 도구나 수업을 받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과학 영재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윤 대표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영재성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열심히 하면 길러질까? 이거 뭐 약간 그 부분 늘 그렇게 타고난다, 길러진다,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처럼 반대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처럼 과연 영재성은 타고나는 것일까? 저는 열심히 하면 길러진다를 믿고 싶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 영재학교에서 원하는 영재성은 타고난다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타고나는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고, 네. 왜냐면 사람이요, 이게 뭐 버릇 고치면은 되게 개가천선해가지고 새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이기적 유전자에 따라서 이미 행동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사물을 보는 방식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성은 타고나는 건데 그 영재성을 어떻게 발휘하는 거나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재성을 타고 태어났으나 그것이 개발이 안 되는 친구 또는 중간에 가다가 막혀버린 친구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누구나 어떤 부분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이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수학과학만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한 영재성도 되게 있거든요. 그냥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 그 사람도 영재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살리에르하고 이제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항상 모차르트를 시기 질투하면서 유일하게 그 능력을 알아보는 사람이 살리에르예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살리에르가 항상 그 불만을 가지는 게 왜 저런 망나니한테는 저런 천재성을 주고, 맞아, 나한테는 안 주고. 나는 그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이러는데 왜 나한테는 그 재능을 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의 간극이 있어요. 살리에르가 그렇다고 노력을 안 했을까? 갑자기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늘 그랬던 게, 왜 우리 친정 오빠는 그 오빠는 공부를 저 영어 공부 이런 어학 쪽으로 좀 타고난 게 있어서. 공부를 안 하는데도 영어를 너무 잘해요. 전 단어 맨날 미치듯이 막 우리 때는 왜 깜찍하던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저도 조금 반반인 이유가, 그러니까 영재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학습량에 비해 성취량이 되게 뛰어난 걸 영재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대한민국의 그런 영재들이 매해 이 영재학교에서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재가 태어나고 있을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된 일부와 그렇죠. 그렇게 돼서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도대체 그런 애들은 다 뽑힌 애들 중에서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많지는 않은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이 정도면 대략 맞아요? 라고 했더니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재성을 그냥 거기에서 그 영재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영재성이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타고난 건 분명히 맞는데, 영재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영재성은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되는 애들은 분명히 어떤 거에 도움을 받고서 길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터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치동 수학 강사로 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재성을 타고 태어나도 우리나라가 과연 이걸 육성을 잘 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들으면 서울대에서 입학생들을 고교 유형별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초창기에 되게 성적이 좋고 활발하고 뭐 실적을 내는 애들 이런 보게 되면 대부분 영재과고가 많대요. 근데 걔네들은 1학년 때 반짝하고 2학년 때부터 점점점 줄어들고 살아남는 건 일반고 애들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결국 그 학교에서 조금 가르칠 맛이 나고, 그리고 교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성실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 좋아하는 건 성실성이 있는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도 교육이 이 영재들을 못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애들을 못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 같은 경우 특징 자체가 되게 엄청난 영재성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제 수능적이지 않아요. 네, 그 애들이. 근데 근데 영재들도 네. 서울대를 목표로 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치. 된다면 영재들이 모이는 공간 안에서도 네.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럼 결국 거기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진정한 영재성을 가진 애일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성실함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학계가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권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천재성과 영재성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권위주의와 이런 부분과 맞서게 되면은 결국 이 학생의 영재성이 좀 타격을 입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영재성은 타고나는 게 사실은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길러줘서 네. 얘가 영재성을 계속 갖고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영재 교육이 그걸 하고 있을까? 그리고 진짜 영재성을 가진 애를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입학 전형을 가지고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뭐 연대가 예전에 뭐 선행학습 금지 조건에 위배가 됐다 이래가지고 모집 정원 정지 먹은 것까지는 그래 뭐 일반 대학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아니 카이스트를 갖다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영재학교 자체가 선행인데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뽑겠다는 건지 착한 그거는 애들. 좀 알 수가 없고 체제 수능적인 아이들을 뽑는 거죠. 아니 뭐 그래서 네. 그냥 이거는 다 의견이 비슷하실 네. 것 같아요. 그냥 네. 타고났지만 그거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키워줘야 된다. 그 저희 이제는 조금 있다가는 우리 영재학교에 들어가서 과연 대입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네. 제일 핫하기도 한 것 같아서 영재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대입 연결이 지을지 그쪽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